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 라디오 준비해봤는데 자, 오늘도 특별 게스트, 이제 특별 게스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냐? 그렇죠. 네,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배우 이도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바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신병이나 뭐 빙이라든지 무병이라든지 귀신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사기다, 그건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 그래서 내 컨텐츠에서도 뭐 빙의 특징, 뭐 신기 있는 사람들 특징, 뭐 신병 증상들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꼭 댓글에 우리는 그걸 정신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크크크크 뭐 미개한 사람들 아직도 이걸 믿다니 쯧쯧쯧쯧.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댓글들. 그치. 예. 그런 게 진짜 많이 달려. 근데 그런 댓글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댓글을 단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육 수준이 높고 또 되게 잘 살아가시는 직업도 좋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니까 삶을 잘 영위하시는 분들이 이쪽 세계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이 점을 보러 오시는 거는 사실이다. 제가 만약에 큰 사업가라면은 점 많이 보러 다닐 것 같아요.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보러 다니셔. 근데 이제 그분들 카톡 보면 항상 그 성경 말씀. 근데 점집은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굿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내가 아는 그 재벌 3세 있는데 그분도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야. 유학을 오래 하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자기 엄마가 항상 어릴 때부터 막 점집에도 많이 다니고 막 어디 허름한 데 오라고 하는데 진짜 딱 더글로리 그런 것처럼 허름한 데 오라고 하고 가보면은 또 막 뭐 소리 들리고 막 엄마가 그 앞에서 막 이러고 있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걸 안 믿고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가 그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다니는 거다. 그래서 I am 신뢰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바로 너가 좋아하는, 아니 내가 좋아하는인가? 자, 네. 의대요. 출신의 의사가 직접 굿을 의뢰했던 일이야. 자기 구슬요? 자기 가족의 굿을.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얘기 들려드릴게요. 자, 김현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명이에요. 이 김현우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나와서 의대를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인데 태어나서 점이라고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자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던 거야.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자기가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점을 보러 가볼까라는 그런 호기심으로 온 거야. 호소도련과 내가 함께 점을 봐줬었는데 그때 그분이 조금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신기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대. 근데 아무래도 진짜 전형적인 이과의 표본이잖아. 사실 의대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이과 감성. 눈이 녹으면 어떻게 돼? 눈이 녹으면 봄이 오지 않나요?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태훈아, 눈이 오면 어떻게 돼? 눈이 녹으면? 물이 되죠. 너 알고 있었지? 아닙니다. 당연히 물이 되죠. 그게 그 있잖아, 테스트 중에 눈이 녹으면은 봄이 온다. 문과 감성, 눈이 녹으면은 물이 된다. 이과 감성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물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눈이 녹으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분자 활동 범위가 늘어나는데 진짜 이렇게 대답하는 정말 AI 같은 사람이야, 그분은. 근데 그런 사람이 점을 봤으니까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는 좀 신선했겠어. 이제 태어나서 처음 점 보는 거고 그게 좀 임팩트가 있었는지 이 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지? 자기 생년월일도 안 물어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씨만 듣고 어떻게 점이라는 걸 보지? 내가 그냥 들어갔을 때 내 옷차림, 내 생김새를 보고 맞추는 건가? 그거 치고는 어떻게 보면은 나오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진짜 저 사람이 감이 좋은 건가?
때려 맞추는데 잘 맞추는 건가?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데? 막 이런 혼란이 좀 있었대. 어쨌든 너무 신기한 상태로 점이 끝났고 그 사람은 갔고 며칠이 지났어. 근데 또 온 거야, 며칠 뒤에.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점을 보고 나서 자기가 그게 좀 어쨌든 충격을 좀 받았는지 며칠 뒤에 우리 취소날 때 재빠르게 예약해오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분들 특징은 그때는 꼭 가족점을 봐. 그래서 이 현우 씨도 다시 왔을 때는 가족점을 보게 된 거야. 근데 말했다시피 현우 씨는 굉장히 AI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막 또 자기 점을 보고 엄마, 아빠 점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동생 점을 보게 됐거든. 현우 씨의 동생, 남동생이야. 근데 현우 씨의 동생 점을 보는데 느낌이 너무 다른 거야. 다른 가족들이랑요? 그러면서 엄청 정신병, 우울증 뭐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느낌이 들면서 근데 동생은 상태가 안 좋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생은 옆에서 잘 케어해줘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이제 현우 씨가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자기가 점집에 입문하게 된 게 동생 때문이라는 거야. 왜냐면은 동생이 어릴 때부터 워낙 이상한 일들이 좀 많고 했는데 집 분위기가 정말 전형적인 그런 되게 이성적인 집이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넘겼었는데 동생이 조금 이상한 일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궁금해서 이쪽 세계에 검색을 해보게 된 거다. 이쪽 세계를 찾아보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랑 동생이 같이 보러 왔대, 이번에는. 그래서 자기가 끝나면 동생이 들어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 내 입장에서도.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은 다 봤으니까 이제 나가라. 동생 들어와 봐라. 이래서 끝나고 나서 동생이 들어왔어. 근데 현우 씨의 동생을 딱 처음 봤을 때 내가 전에 왜 그 얘기한 적 있나? 빙의기가 있거나 조금 기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검은 거미 같은 게 이렇게 몸에 덕지덕지 붙어서 들어오는 느낌을 받거든. 진짜 붙은 게 아니고 느낌으로. 근데 현우 씨의 동생이 딱 들어오는 순간 진짜 그 사람 온몸에 거미가 막 거머리처럼 막 득지득지 붙어서 들어오는 느낌이 딱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점을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우울증은 당연히 있고 가족들에게 다 말하진 않았지만 약을 정말 오랫동안 먹고 있었고 이미.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살 시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야. 그리고 시도뿐만 아니라 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된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우 씨의 동생 역시 명문대 출신에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훈남이야. 키도 진짜 너처럼 크고 훤칠하고 생긴 것도 훤칠하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정말 많고 이런데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대. 내가 든 느낌은 저 사람은 약간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반빙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건 뭐냐면은 귀신이 붙어있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만큼만 붙어있는 거고 이게 자연적으로 이 귀신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더 심해서 진짜 빙의가 되거나.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신이 이상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빙이나 빙의로 우리가 내리는 건 아니야. 그중에서 진짜 의학적으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처럼 진짜 빙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진짜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이분은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반빙이다. 저 사람 뭐가 붙어있구나. 그리고 그 붙어있는 게 처녀 총각 귀신이 붙어있다라는 느낌을 내가 강하게 받은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현우 씨 동생이 말했잖아. 진짜 괜찮다고 나이스해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여자친구들한테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집착. 집착 별로 안 좋아해서. 정말 집착을 많이 해서 그것도 여자친구도 막 진짜 막 길거리에서 그냥 만난 여자친구 혹은 막 누가 소개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뭐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냥 엄청나게 집착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도 나를 왜 더 사랑 안 해주지? 얘는 왜 날 떠나갈 것만 같지? 만나고 있는데도 자꾸만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면 또다시 해. 심하게 싸우면 자살 시도.
자꾸 이게 반복돼 왔던 거야.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딱 보자마자 아 쟤는 처녀총각 귀신들이 많이 붙어서 분명 그런 증상들이 있을 텐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증상들이 있었던 거지. 이성에게 과하게 집착하는 거. 아 이 정도면은 심각하다. 근데 내가 일반 사람들한테 당신 반빙이야 귀신 붙었어 왜 등에 귀신을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왔어 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러다가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당신 정신 차려라.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순 없다. 정신 똑바르게 차리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근데 진짜 직업도 어떻게 보면은 워낙 스펙이 좋다 보니까 취업은 진짜 잘 돼. 넣는 데만 다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1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어. 한 직장을. 어쩌다가 계속 그만두는 거야. 회사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유 없는 그런 걸 느끼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고 뛰쳐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꾸 사회로부터 고립하는 거야, 자기를. 무기력한 것도 엄청 심해지지, 점점 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자꾸 이렇게 살면은 진짜 당신 그러면 진짜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내보냈어. 내보내고 나서 현우 씨를 소환을 했지. 그리고 나서 현우 씨한테 당신 동생은 미안한 얘기지만 반빙이다. 이거를 빼든가 아니면 옆에서 계속 잡아줘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현우 씨가 모든 걸 다 털어놓게 된 거야. 사실은요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가 원래는 이쪽 색에 관심이 아예 없다가 동생 때문에 자꾸 이상한 걸 느꼈다고 했잖아. 그게 뭐냐면은 동생이 끄떡하면 자취도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좀 오래됐대. 동생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오래된 거야. 근데 자기가 어쨌든 서울대 의대 나왔으면은 얼마나 그쪽에 대해서 해박하겠어. 그래서 자기는 그쪽 정신과나 이런 분야가 아닌데도 자기가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교양 수업이나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대, 자기도. 정신과 쪽으로.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동생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는 거야.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날씨도 잘 지내다가 갑자기 잘 지내다가 갑자기 잠수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봐도 모르겠고 또 자기 주변에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겠어.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직접 찾아가 봐라 하고 전문가들한테 동생도 소개시켜주고 보여주고 상담도 받고 했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동생은 경계성 인격 장애구나. 뭔지 알아? 예. 정서적으로 늘 불안하고 좀 감정 기복도 심하고 또 충동적으로 이 성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 근데 자기가 낼 수 있는 결론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 동생은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구나. 근데 이 경계성 인격 장애의 특징이 진짜 이게 병명이 그렇다면은 보통은 30살이 지나면은 이 병을 갖고 있는데 자수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30살이 지나면은 자수도가 줄어든대. 그런 그게 있대. 그래서 자기도 이 동생이 30살이 지나면은 이게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그걸 믿고 기다려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동생이다 보니까 같이 자취도 했다가 또 떨어져 살았다가 같이 자취도 했다가 이러는 시간 동안 20대 동안 동생이 너무 많이 자취도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늘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동생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늘 불안했대, 그게. 그래서 더 의학적으로 찾아보고 했는데 이 자기가 희망의 끈을 잡고 있었던 거는 30살이 되면은 얘가 이게 자취도가 줄어들 테니까 그때가 되면 나아지겠지 이 생각으로 버텼는데 동생이 29, 30, 31살, 32살이 지났는데 똑같은 거야. 오히려 더 심해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경계성 인격 장애고 뭐고 이거는 답이 없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해가지고 점집을 찾게 된 거야. 근데 워낙 AI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동생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자기 점을 먼저 본 거야. 그렇게 해서 오게 돼서 내가 이 동생을 보고 빙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도 다 해봤잖아, 할 만큼. 그 사람들이 또 이러면 분명 댓글에 사람들은 역시 똑똑한 것들이 뭐 잘 속는다더니 진짜 그래. 사람들은 놀랬어. 사람들은 역시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뭐 미신을 잘 믿고 속는다더니 또 이러고 또
미개한 것들이 뭐 잘 속는다더니 그냥 진짜 그냥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인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정도 배우신 분은요 진짜 다 해봤어요. 다. 자기도 다 해봤어.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지인들도 얼마나 많이 해줬겠어. 도움을 줬겠어. 근데 다 해보고도 안 되니까 찾아왔고 빙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래 이제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 이거라도 해보자라고 했고 빙의굿을 의뢰하게 된 거야. 응. 그래서 빙의굿을 하게 됐는데 이제부터 얘기 시작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빙의굿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 굿판에는 현우 씨랑 현우 씨 동생이 참여를 하게 됐어.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내 굿 같은 경우는 나는 한 2시간 정도 경을 읽거든. 경을. 그래서 경을 쭉 읽고 그 동생이 가운데 앉아 있었어. 그리고 내가 동생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생이 신장대 잡은 걸 본 거야. 신장대라고 있어. 보통 그게 신장대 잡는 걸 봤다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거든. 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귀신만이 아니라요? 그치. 내가 신장대 잡고 있는 걸 봤다라는 거는. 그래갖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내 굿에 같이 도움을 주는 진짜 40년 되신 이모가 있어. 엄청 나랑 어떻게 보면 친한. 그래갖고 이모한테 이모 큰일 났어요. 저 사람 신장대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거야. 그랬더니 이모가 막 다른 걸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신장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굿판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비유해 주면 좋을까? 굿판이 우리는 손가락 수술만 하려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손가락뿐만 아니라 팔 전체를 다 봐야 되고 더 허리까지 몸을 다 봐야 되는 수술로 커지게 된 거야. 판이. 그래갖고 이모가 뭐? 신장대? 일단은 시작해보자. 일단은. 그래서 굿을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 불사를 논다라고 하는데 불사 할머니를 제일 먼저 놀아 굿할 때는. 그래서 내가 불사를 진행을 하는데 제일 큰 할머니가 오셔서 이제 오늘 굿이 어떻게 될 건지 쫙 진단을 해주시거든. 내가 모시는 신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불사를 놓는데 우리 할머니가 딱 오시더니 그 현우 씨의 동생을 보더니 이 집은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네. 너네 외가에 신을 모셨던 분이 있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외가에 신을 모셨던 분이 있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 바로 근처에 있을 거고 그리고 너는 그 현우 씨 동생 보고 너는 18, 19살 때 이미 문이 열렸다. 얘기를 하고 나도 깜짝 놀란 거야. 어머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지? 그래서 불사가 다 끝나고 굿이 잠깐 중단이 됐어. 빙의굿을 하려고 불렀는데 갑자기 신 얘기가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도 당황스럽고 해서 그 현우 씨한테 물어봤지. 이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는 하나도 모른대. 근데 마침 현우 씨가 어쨌든 바쁘잖아. 바쁘다 보니까 구술하다가 중간에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 굿 중간에. 그래서 자기가 거기까지만 보고 자기는 잠깐 나갔다 오겠다 하고 이제 외출을 하고 차를 끌고 외출을 하고 우리는 조금 쉬다가 그럼 진행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현우 씨가 나가면서 자기가 너무 충격적인 걸 들었잖아. 자기 집은 진짜 종교와는 정말 거리가 멀고 약간 성당을 다닌다고 들었거든. 그때는 종교 근데 열심히는 안 다니는데 그래서 종교와는 거리가 멀고 굉장히 이성적인 집인데 갑자기 외가에서 멀리 갈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신을 모셨던 분이 계실 거고 현우 씨 동생이 18, 19살 때 신이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 그래서 엄마 평소처럼 막 전화를 받으니까 자기가 엄마 사실은 내 동생 오늘 굿해 이런 거야. 근데 자기는 순간 얘기하면서도 엄마가 진짜 노발대발 할 줄 알았대. 왜냐면 집안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엄마가 가만히 계시더니 그래? 이러신 거야. 그리고 현우 씨가 엄마 그 굿했다고 굿 무당 굿 이러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랬구나. 그러니까 현우 씨가 놀래서 순간 근데 엄마
우리 집에 외가 쪽에 신을 모셨던 사람이 있다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물어본 거야. 어머니는 알고 계셨군요. 엄마가 진짜 거의 5초간 정적,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니 그때 한숨을 푹 쉬시면서 얘기를 들려준 거야. 이미 나와버렸잖아, 이게. 무당 입에서. 그쵸. 알고 보니까 현우 씨의 외할머니가 신병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때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사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할머니를 깊은 절에다가 그냥 가둬 놓으신 거야.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할머니가 엄마가 불공 들이러 갔다. 엄마가 절을 너무 좋아해서 절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신병이 너무 심하게 왔대. 거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절에 들어가 계셨는데 그게 이 집안의 비밀이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현우 씨 아버지는 전혀 모르셔. 지금도. 이 집안에 그런 내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장모님이 그랬다는 것도 모르는데 전혀. 아, 예. 결혼 전부터 이제 비밀로 하고. 아.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이제 성당으로 바꾸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사셨던 거야. 근데 자기 둘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자꾸 이상한 경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느낌이 오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부정하고 모르는 척 하셨던 거야. 그리고 아들 둘이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잘 시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까지 잘을 많이 하는 줄도 몰랐고 알긴 알았대. 왜냐면 병원에 실려가고 했으니까. 근데 그럴 때도 그냥 아들이 힘들다 보니까 했겠구나. 그냥 정서적으로 많이 약한 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 내가 아까 불산 올 때 왜 그 아들 보고 너는 18, 19살 때 이 문이 열렸구나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뭐였는지 알아? 그 시기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었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집은 이 구슬을 통해서 이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신도 들락들락 하시지만 당연히 열린 문 틈으로 신인 척하는 잡기들도 들어오고 그 잡기들이 들어올 때에 또 길거리에 있는 별의별 그런 귀신들이 다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처녀 총각 귀신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했다시피 그거는 복잡하긴 한데 그 집의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얘기가 좀 답답하신 이유는요.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얘기를 좀 걸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 집이 천하총각 귀신들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이 열린 문틈으로 천하총각 귀신들이 잡기들이 너무 많이 붙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하게 이 이성한테 집착을 한다든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게 아닌데도 애정결핍에 심하게 시달린 사람처럼 그런 증상을 보여왔고 거기에 자꾸 시도를 했던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굿은 잘 됐고 붙어있던 잡기들은 다 빠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나무로 비유했을 때 나무 빙의는 그냥 잡기들은 나무에 있는 잔가지일 뿐이야. 썩은 잔가지를 쳐낸 거고 문제는 이 집이 뿌리가 남아있잖아. 뿌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신을 모셨던 할머니에 대한 얘기. 요거는 아직은 해결이 100% 되진 않았다. 하지만 옛날처럼 자수지도를 한다던가 뭔가 옛날처럼 이런 잡기에 시달리는 건 지금은 사라졌지만 문제는 이게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당장 썩은 가지들은 다 쳐냈지만 뿌리가 썩어 있다 보니까 또 가지는 썩겠지? 요 문제는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내가 전에 촬영할 때도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했던 이유는 이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아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도 옛날에 증조 할머니 중에 신을 모셨던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삶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우리 집안에 누가 옛날에 물 떠놓고 비셨다는데 그래서 제 삶이 이렇게 안 풀리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실제로 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사실 종교가 다양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가족들의 그런 안위와 그런 거를 비는 것밖에 없었잖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가족들을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챙기는 일, 내조하는 일이다 보니까 집집마다 찾아보면은 집안에 이 장독대에 물 떠놓고 안 빌던 어른들은 없어. 모든 집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왜냐면 종교가 다양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잖아.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는 이렇게 신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지. 나는 이렇게 비유하곤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릇이 요만한데 신이 들어오는 그 에너지는 있다만 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오려고 하다 보면 그릇이 깨지겠지. 그래서 뭔가 귀신을 본다든지 아니면 빙의 증상을 보인다든지 우울증 증상이 심하게 온다든지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게 힘들어질 수가 있을 뿐이야. 예를 들어서 신이 들어오실 때 무조건 인간이 엄청나게 삶이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우 씨의 남동생은 정말 명문대 나왔고 공부를 정말 잘했고 지금도 남들이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잘 지내다가 이렇게 잘 지내다가 시도 잘 지내다가 자해 잘 지내다가 다 때려치우고 잠수 타는 거 이런 증상이 있을 뿐이야. 왜? 에너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제가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무당이 될 팔자인 것 같아요. 왜요? 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직업도 못 구했고요.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게 살았고요. 어릴 때부터 인복도 없었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복도 없었고 어릴 때부터 형제복도 없었고요.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요. 돈이 들어오면 다 나가고요.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 근데 그거는 구별을 좀 해야 돼. 진짜 막 신의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마냥 진짜 힘들게만 살아온 것도 아니고 잘 사시는 분들은 정말 잘 사시고 잘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다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못한 큰 굴곡이 있을 뿐이지 어떤 위기 이런 게 있을 뿐이지 꼭 우리가 언론에서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정말 어릴 때부터 막 땅을 기어오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들 너무 착각하더라고. 내 이 얘기를 그래서 이 현우 씨의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또 분명히 그래서 이 신기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이 있고 신기 있는 사람들은 막 사회생활이 힘들고 그렇구나라고 착각하실까 봐. 그게 아니라 그릇이 요만한데 인간인지라 아니면 우리가 공중부양하고 살겠지.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신을 모시는 제자일 뿐이지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요만한데 에너지가 너무 큰 에너지가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그릇에 금이 가기도 할 것 뿐이다.
어쨌든 간에 현우 씨는 지금 이렇게 썩은 잔가지들은 다 잘라냈고 지금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잘 지내셔. 지금은 잘 지내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굿이 끝나고 나서 현우 씨가 했던 얘기는 자기는 지금도 안 믿는데 사실은 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막 의학적인 그런 뭐 MRI 기계처럼 딱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딱딱 나오면 좋잖아. 근데 자기가 눈으로 보긴 했지만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진 않았잖아. 진짜 자기가 이상 증상을 겪었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동생이 이상한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지. 자기는 지금도 믿진 않는데 하지만 믿진 않지만 이쪽 세계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믿지 않는다 해서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게 진짜 그 AI 같은 사람이 이쪽 세계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인정이라고 그 사람을 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야. 진짜 거의 로봇의 인간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경험이었다. 내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굿판에 데리고 온 것도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 괜찮아졌지만 믿진 않는다. 믿진 않지만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잠깐만, 믿진 않지만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거는 거의 좀 이상한 말이긴 하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거의? 믿진 않지만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아무튼 그렇습니다.